공동위원장이신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의 오창환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 토지개발 분과위원장이신 전북대학교 화학공학부의 양호범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새만금 방조제는 33km가 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고 바다를 땅으로 만든다는 거 이거 참 어마어마한 일인데 땅이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30년 시간에 대한 지루함 도민들에게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두 분의 30년에 대한 새만금 총평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호범 교수님. 네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91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예. 근데 이제 아쉽게도 4년 뒤 95년에 그 환경 문제가 법적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0년간 법적 다툼을 하다가 2006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새만금 개발 사업이 공익에 우선한다. 그래서 다시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서요. 예. 2010년에 이제 물막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1단계 개발 사업이 진행된 것이 지난 10년인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10년간 아까 43% 진행되었고 좀 아쉽긴 하지만은 어떻든 이제는 속도를 좀 높여서 20년대 30년까지 이제 78%, 예, 네. 그다음에 40년대 87%, 최종 50년까지 100%를 완공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새로운 마스터 플랜도 이미 마련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가 2009년에 그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 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지금 새만금 위원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새만금 개발청, 2018년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치가 되어서 예. 아마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게 새만금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향이 아니라 속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오창환 교수님 새만금 개발 사업 시작부터 함께 보셨잖아요. 예. 참 많은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예. 30년 뒤돌아보시면 어떠실까요? 예, 새만금 사업이 도움을 안 준 것은 아니지만 예. 도움은 별론데 피해는 굉장히 컸다. 30년이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30년 동안 11조 5천억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대략 계산한 걸 보면 수산업 피해가 1차 수산업만 15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더 많네요, 그러면. 네, 더 많고요. 2차 산업, 3차 산업, 관광까지 하면 굉장한 피해고요. 두 번째는 수산업이 이 파괴되면서 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떠났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없는데 더 줄어서 김제부하는 행정구역으로서 존치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4m 이하 지역에는 수심, 산소가 없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040년에는 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해진다는데 이때 해수면 증가, 폭풍 이런 거에 대한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오히려 속도가 빨라지는 게 더 심한 파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지역 주민들은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예. 이 사람도 30년 기다리라고 그러면 그때는 다 이 경제고 환경이고 다 부서지니까 예. 저는 2, 3년 안에 이 전라북도에 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 고통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새만금 대통령이 7번 바뀐 시점, 그 시간이 30년. 글쎄요, 다음 대선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은 얼마나 이 새만금 국회 사업에 의지가 있을까? 이 부분도 이제 관심사고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발 논리로 바라보기도 합니다만, 오창환 교수님 말씀처럼 현재 그 개발에 대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환경 피해 또 수산업의 피해 차원에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위원회를 통해서 정부도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양호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예. 지속적으로 예산도 1조 이상 투입을 했고요. 아까 오창환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근거가 법적인 어업 피해가 1년에 한 1조 정도 난다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저는 우리 교수님께서 계속 토론회 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근거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제 후에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이제 개발 분과위원장이기도 하지만은 지금 예. 사실 109 새만금 109에 들어와 있는 제가 대표적인 세 개 기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도레이 첨단 소재, 그다음에 군장 에너지, 그다음에 솔베이 코리아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도레이 첨단 소재가 한 매출이 한 2조 정도 되고요. 군장 에너지가 한 5천억, 그 다음에 솔베이 코리아가 한 1,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벌써 이미 총 생산으로 보면은 아주 2조 6천억 정도, 조금 지금 세 개 회사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발 이익이 이제 뭐 물론 그 피해본 어민들도 계시고 이제 산업이 좀 전환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그 재생에너지 산업이 2025년까지 1.5기가와트가 그 건설이 되게 되면은 연간 매출이 매전 전기를 판매해서 하는 소득이 2,500억이고요. 2030년까지 3기가와트가 되면은 그 전기를 팔아서 생산하니 5천억 정도 됩니다. 매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1조에 저는 그 제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손해액보다는 훨씬 더 적이라고 보고 오히려 생산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그 생산이 기대되고 있다. 저는 또 다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자, 우창 교수님. 네, 그럼 이제 2017년 통계 자료로 말씀드리죠. 네. 1990년도 새만금이 사업 시작되기 전에 네. 통계 자료를 보시면 전남의 1차 수산업의 네. 3분의 1 정도가 전북 1차 수산업이 됐고요. 예. 충남의 1.5에서 3배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2017년도를 보면 전남이 1차 수산업이 2조 8천억이에요. 예. 근데 충남이 5천억입니다. 근데 전라북도가 2,800억이에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예. 1차 산업만 6, 7천억이 손해본 것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1.8 정도를 곱합니다. 2차, 3차를 합치면. 예. 그 1점 훌쩍 넘어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2017년 자료만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공장에서 어떠한 그 이익을 내는 것들은 대부분 공장이 가져가죠. 그 인건비나 아니면 세금 정도가 돌아오는데 예. 지금 대기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과연 몇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지, 거기서 임금을 얼마나 주고 있는지, 텍스를 얼마나 주고 이걸 생각해야 되는 수산업이라는 건요. 예. 거의 다 주민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왜냐하면 주민들의 1차 이익이기 때문에 예. 따라서 규모만이 아니라 얼마나 이 지역에 이익을 발생시키는 건 면으로 볼 때는 아마 아무리 그 공장에서 많이 벌어도 예. 큰 이익이 아닐 그거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로 유출되는 액수를 계산한다면 어민들의 자산이 오히려 이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영호 교수님.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건데요. 서해안 지역별 어업 생산 동향을 보면은 우리 전라북도가 한 3,180억 정도, 그 다음에 충남이 한 5,100억 정도 하고 전남이 2조 9천억 정도 합니다. 그것은 전라남도하고 우리가 상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는 대부분 천혜 양식업에서 한 1조 7천억을 합니다. 양식업을 남해안에서 양식업을 김이나 이제 굴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내수면 어업이나 일반 해면 어업은 실제로 충남이나 이거에 비해서 충남에 비해서 일반 해면어업에는 약간 좀 떨어지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91년 데이터부터 쭉 지금 제가 뽑아 갖고 왔는데 예. 그 손해가 우리가 이제 물론 수산업 투자를 저는 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왜 새만금 내야 되냐? 그 밖에 사실 충분히 우리가 투자를 양식업도 투자하고 어업도 활성화를 해야지 왜 새만금 안에서만 지금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죠. 네. 지금 양식업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네. 지금 전라북도의 수산업이 이렇게 엄청 아까 제 데이터하고 큰 차이는 안 나시는 네, 데이터 네네. 얘기하셨는데 네. 그걸로 해도 한 6천억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얕은 바다거든요. 얕은 곳의 마지막 끝에다가 방조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대부분의 어류들이 여기서 산란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구원이라는 것은 갯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거든요. 산란장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어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단순한 이 양식의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내가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새만금 내 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산해 보니까 육상양식 1000헥타를 하면 2, 3년 안에 1000억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렇게 당장 1000억, 2000억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20년, 30년 후에 사업을 가야 되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난 양식으로 가자. 그거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이유를 배반적인 게요. 양식을 하게 되면은 수질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수질을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만약 2000헥타를 하면 예. 여기 한 1000헥타로들 양식을 하고 그것도 이제 왜냐면 이 안쪽 거기 한쪽은 이렇게 물이 흘러나가도록 해서 정화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생산하려고 하면 물을 계속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계속 내보내는 게 아니라 충분한 투자만 하면 그래서 계속 재활용하는 것이 고기도 많이 키울 수 있고 양식도 많이 할 수 있고 환경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그런 방법은 다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적정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으셨고요. 그래서 저희 KBS 전유방송 총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한 민심 살펴봤는데 30년 동안에 도민들은 새만금에 대한 어떤 변화 의식을 갖고 있는지. 자, 그래서 새만금 사업이 전국 발전에 도움이 됐다라는 답변이 48.4%, 약 절반 정도고요. 지난 30년간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은 68%.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 여론조사만으로 해석을 하자면 도민들은 새만금에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만 여전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좀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고요. 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것이 지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공백, 말하자면 그 논란을 법적 다툼을 하다가 10년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 길어진 겁니다. 그리고 물막이 공사가 결국 2010년에 끝나서 그 예. 기간이 이제 사실 20년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개발은 지난 10년간에 진행됐는데 지난 10년간에 결국 43% 됐지만은 앞으로 남은 기간에는 훨씬 더 속도를 2배, 뭐 3배 높여서 예. 결국은 도민들이나 국민들께서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2단계 기본계획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2단계 방향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43%인데 예. 2030년까지 78% 개발을 하고요. 예, 한 8년 남았네요. 그러니까. 8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1차 기간에 한 2배 정도, 더블이 만드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2040년까지 87%. 예. 이제 2050년까지 마지막인데 결국은 2030년까지 8년간에 거의 대부분의 그 새만금 개발 사업이 완공된다. 80%이기 예. 때문에요. 나머지 이제 20%를 제외하고요. 그 마스터 플랜이라고는 기본 계획의 변경이 정말 MB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네네. 예. 원래 재생에너지라는 기본 계획은 없었던 곳에 지금 이제 새만금의 계획도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새만금을 바라봤던 시각과 지금의 새만금의 사업의 계획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인식은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2차 계획은 예. 담수화를 실질적으로 포기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언제 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밖에서 가져오기로 했으니까 농사도 빨리 짓고 수십료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이게 그 방조제를 이렇게 열긴 했지만 아직도 수치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한 4급수입니까? 5급수? 지금은 이제 그 주변은 좀 주변은 낮았고 나아졌고, 예. 안쪽으로는 좀 많이 안 낮아 있는 예, 상태인데 예,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이렇게 그 조력 발전과 같이 예. 좀 더 많은 그 물을 들어오고 나가게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이익이 오냐면 아주 깊은 곳의 수질 개선에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조력 발전이라는 게 요새는 지하로 하지 지상으로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 새만금이 앞으로 온난화가 돼서 강우량이 전라북도에 많아지면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올 때 물을 빨리 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관문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하면 또 이게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폭이 커지니까 이 안에 어떤 갯벌도 많이 복원이 되고요. 탄 마이너스 1.5만 유지해서 이적 예. 개발. 그러니까 이런 좀 파격적인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파격적인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돼 있다는 예. 것이고요. 그래도 많이 해수활동 쪽으로 방향은 좀 전환이 되고 좋아진 점이 좋아진 있다고 점이 있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직도 많이 이게
부족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오창환 교수님께서 사실 환경운동을 그동안 뭐 오랫동안 그렇죠. 지속하셔서 예. 사실은 새만금의 수질이 좋아지고 그런데 큰 기여를 했다는 건 이제 뭐 사실은 감사를 드리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해수 유통을 1위에서 2위로 증가시키면서 사실 수질이 많이 좋아져서요. 예. 지금 총 인을 제외하고는 2급 2등급, 3등급을 지금 거의 만족하고 있습니다. 총 인만 지금 4등급에 있고요. 그래서 사실 수질은 지금 2번 정도 하는 것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스터 플랜이 자꾸 변하는 데 대해서 도민들께서나 국민들께서 좀 불안감이나 좀 불편함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새만금이 사실은 개발되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대 정신에 따라서 이번에 마스터 플랜이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을 만들겠다. 이게 그린 굉장히 성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결국 4차 산업과 기후변화 대응 산업, 그다음에 K 뉴딜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으로 새만금을 개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지역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새만금 사업의 그린 재생 이렇게 말하면 정말 친환경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네네.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 또 속내를 들여다보면 또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영구적인 재생에너지 단지가 돼야죠. 아직도 거기 매립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가야 되고 그걸 이용하는 뭐 아리백도 돼야 되는데 예. 새만금 계획은 아직도 거기 매립지로 돼 있어요. 이런 상태가 되면 계속 논란이 되고 앞으로 걷어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조력 발전 같은 거를 하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 관광이라는 것은 2급수 정도가 돼서 물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상급수는 물속에 안 들어갑니다. 수변 없이 성공하려면 2급수까지 가야 되고 그 정도면 조력발전 정도를 하지 않아주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관광을 활성화하거나 자연보건에 또 수산업 보건, 그다음에 이 지역의 홍수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수질 문제,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 전라북도의 경제를 더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력발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조력발전은 사실 옛날에 인천만이나 천수만이나 가오린만에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지금 계획까지 다 세웠다가 안 한 처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새만금은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본 결과 시가호처럼 250메가와트를 했을 때 연 발전 매전 수입이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예. 실질적인 이득은 거기에 이자 비용 300억 빼고 나면 한 200억 정도 남습니다. 근데 우리 새만금은 그 시가호보다 발전 수위가 60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시가호는 3.1m거든요. 그래서 발전량이 시가호는 7.5시간, 말하자면 그리고 새만금 1시간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새만금의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은 250메가와트 똑같은 걸 설치했을 때 6천억 정도 듭니다. 5천억 시설하고 1천억 어핏에 보상에서 6천억 들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자만 해도 300억입니다. 그런데 예. 새만금에 그걸 하게 되면 매년 200억씩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새만금하고 시가호는 완전히 다른 구조라는 얘기죠. 조력발전이 경제성이 없다고 이미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왜 조력발전을 하자는 건지 저는 그리고 또 조력발전이 생태계를 또 교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환경을 하시는 분들이나 조력발전을 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는 이율 배반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 예. 우리가 주력 발전하자는 걸 설명드리면 네. 가로림만 같은 데는 이미 아무것도 설치 않았기 때문에 네. 막으면 환경이 파괴가 되죠. 여긴 이미 환경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설치하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도 얘기하지 않죠. 두 번째로 올해 초에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우리 시와하고 갔거든요. 네. 나는 자세한 걸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시와호 얘기. 시와에 가서 예. 거기서 새만금은 어떠냐 질문들을 했죠. 국회의원들이. 네. 예. 이익은 많이 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은 약간은 나지만 이것을 발전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갈 수질 비용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 비용을 생각하고 예, 예. 이런 모든 걸 하게 되면
많은 이익이 그렇게 보면 많은 이익이 된다. 꼭 조력 발전으로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 그 위에 부수적으로 얻는 많은 이익을 생각하면 훨씬 더 이익이다.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주고 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은 또 다른 논란에 쌓이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력 발전 자체도 10년 걸립니다. 계획부터 해가지고 이제 완공되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앞으로 또 10년간 이 논란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저기 2단계 마스터 플랜처럼 좀 저기 속도를 높여서 해방 개발을 지금 잘하고 수질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인이 지금 4등급이기 때문에 문제는 총인 침지 시설처럼 그 혼외 대책을 좀 충분히 하라. 저는 오히려 예. 환경단체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정부를 지금 수질이 좋아지고 압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질 밑에 4m 이래 생물이 못 살아요. 산소가 없어요. 그거 아시나요? 아니 근데 그 데이터가 우리 조사했어요. 아니 그래서 정부 데이터도 어느 정도 아니,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 데이터는 확인해 아니 보시면 그 돼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저기 좀 공개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공개돼 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이미 저기 새만금의 새로운 생태계가 돼서 당연히 물고기가 죽거나 그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어요 아니, 지금. 근데 뭐 그 모르시는 말씀을 자꾸 아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죠. 그걸 죽고 있는데 어떻게 죽는 걸 모르시고 아니 계세요? 최근에 그런 그러면 저기 그거가 큰일인데. 아니 큰일이 아니고 아니 그런 예. 문제가 저기 많이 아니, 발생하지 않는데 일부 예. 몇 마리는 죽겠지 몇 마리가 아닙니다. 사실 뉴스를 통해서 폐사한 경우가 그것은- 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 자, 잠시만요. 그런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저 김윤덕 의원을 전화 연결해야 될 텐데, 태양광 사업의 경우가 최소한 20-30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이.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쨌든 새만금을 사용 못하는 것이고, 근데 태양광을 했을 때 이익의 구조는 그럼 아까 조력에 비해서는 훨씬 많습니다. 많다고 아까 보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새망 저기 수상 태양광이기 때문에 예, 주로 물 속에 태양광을 20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기가가 완성되면은 결국은 저기 한 5천억 정도 매전 수입이 나는데 그 중에 이익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구조가. 그래서 그 이익이 다 뭐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데 우리 저 군산시가 지금 우리 군산 시민들한테 80%를 저기 주민들 참여형으로 하듯이 그렇게 예. 되면 결국은 2,500억에 뭐 한 2,000억 정도가 결국은 도민의 수입으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우려한 바와 같이 새만금을 못 쓴다 이게 아니고 수상 태양광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더 좋은 어떤 모델이 개발되거나 그러면은 그때 예. 이제 수명이 다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문제가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모델이 개발되거나 이제 도의 입장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의 손미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새만금 계획지장 손미정입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인터뷰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팀장님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인터뷰하시기. 제가 마음이 무겁고요. 예. 국장님, 과장님이 오늘 큰 행사가 있어서 그곳에 가니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팀장님 선에서 답변 가능하신 만큼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도에서 바라보는 지난 30년 새만금 개발 어떤 의미를 어떻게 좀 짚고 계실까요? 여기요, 새만금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난관을 극복하면서 완성된 곳입니다. 사실 도민의 한과 염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를 품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새만금 초기에는 농지 확보를 위해서 국내 최대의 간척 사업으로 시작했지만 몇 차례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동부가 경제 물류 중심지를 목표로 농생명 용지, 산업연구 용지, 관광 레저 용지 등 세분화돼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공정률은 42.8%, 여러 가지 SOC 사업을 비롯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 그 진행의 지금 현실 단계를 좀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새만금 내부 매립은 지금 20년도 말에 42.7%가 진행됐고요. 예. 2단계인 30년까지 78%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중요한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예. 2023년에 남북도로, 2024년에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25년에 신항만 이선석, 28년에 국제공항이 완공될 계획으로 있어서요. 예. 핵심 기반 시설들이 조기 구축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기업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SK 등 뭐 대규모 투자 유치도 좀 활성화되고 있을까요? 네네. 지금 기업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2020년도에 SK 컨소시엄과 GS 글로벌 금방 말씀하셨죠. 예. 이에 이어서 첨보 BLS, 유니테스트까지
현재까지 대규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괄목할 점은 차세대 2차 전지 등 신산업 중심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예. 대기업 투자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는 60만 평의 장기 임대 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는 49만 6천 평을 확보할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과 법인세 감면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여서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뭐 아울러서 이제 해수유통 문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만금 신공항 뭐 관할권 논란 도에서 좀 적극적인 합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방 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해수유통은 2010년도 방조제가 준공된 이후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배수관문 운영을 1일 2회로 확대해서 대부분 지역이 목표 수지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혼외 대책을 비롯해서 수질 대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공항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미군 내 예속된 거 아니냐는 예. 의견도 갖고 계시는데 이 신공항은 명확한 신규 공항 건설 계획이고요. 새만금 공항의 필요성은 누구보다도 우리 도민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예. 따라서 경제성이나 환경 등의 문제는 주무 부처가 충분히 검토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관할권 문제는요. 지난 2월에 도와 새만금 인근 시군이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과 긴밀한 협조를 위해서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새만금 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협의문을 체결 발표했고요. 앞으로도 공동된 사안들을 함께 고민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 새만금 해양수산국의 손미정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실 것 같아요. 영호봉 교수님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북 사실은 우리 새만금이 전북에 있고 또 도민들에게 큰 이익이 와야 되고 국가적으로 이익이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좋은 산업을 유치를 해서 고용도 늘리고 결국은 그런 것이 결국 도민들에게 이득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사실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수산업을 확대해야 된다고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새만금 내에서 해야 되느냐. 이미 계획이 진행이 되고 충분히 됐는데 뭐 고금산 열도라지 어떤 밖에서 좀 그 지속적으로 수산업이나 양식을 좀 확대하도록 그 도나 정부를 좀 압박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전라남도가 사실은 지금 1조 7천억 정도를 천혜 양식업을 통해서 이미 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저 정부한테 이번에 좀 새로운 후보한테 요청을 한달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새만금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새만금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앞으로 보배로운 그런 땅으로 남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땅이 없습니다. 이제 대규모 이런 정도의 한 9천만 평 정도에서 농생명 용지 한 3천만 명 빼고 나머지 한 6천만 평 정도가 첨단 산업 용지인데요. 요게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이랄지 아니면 이런 엄청난 고부가 가치 산업들, 말하자면 한국의 실리콘밸리는 아마 새만금에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도 신도시를 총괄했던 전문가가 저희 KBS 특집 프로그램 발언 인터뷰에서 네. 새만금은 좀 천천히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니까. 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송도처럼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시각이, 욕심의 시각이 기존과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정 교수님 생각은 저는 이렇게 한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2040년이면은요. 예. 온난화로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지 죽을지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현재 환경 그 문제로 후로 10년 후가 2050년입니다. 예. 근데 그때 잘 살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계획은 다양해야 된다. 지금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뭐 재생에너지나 산업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려서 그동안에 우리가 붕괴될지도 모르니까 당장 짧게 이익을 볼 수 있는 선도 동시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대기업을 통해서 그 얘기 주민들한테 돌아오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대기업들은 로봇을 사용해서 인권 사람을 줄인다든가 예. 우리는 또 여기다가 땅도 공짜로 줘야죠. 세금도 면제해 줘야죠. 과연 우선 대기업이 얼마나 우리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어민들이나 지역 사람들 살려주고 또한 이걸 하면서도 동시에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면서도 수산업도 복원하고 있고 아까 얘기한 양식도 할 수 있거든요. 새만금 안에서 이런 이익들을 추가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업, 그러니까 꼭 재생에너지만 다가 아니라 수산업도 산업이고 관광업도 산업이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산업을 최대한도로 해서 최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익인데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단순하게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두 번째 투자자도요. 대기업만 투자시키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 투자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재생에너지처럼. 예. 그래서 이 수산업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적은 것을 투자해서 직접 주민한테 이익이 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동시에 가야 된다. 이게 다양해서 당장 2, 3년 안, 5년 안에 지역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식업으로 2천억만 벌 수 있으면요. 2천억 가지고 김제, 부안, 그다음에 군산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걸 매년 벌어요. 근데 20년 후에 땅 10년 만들고 10년 후에 도시 만들고 20년 후까지 기다릴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우리 다 환경도 망가지고 지역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빨리 이걸 낼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우리 지금 당장에 도민들이 이익이 오고 잘 살게 돼야 된다. 저는 동의하는데요. 새만금 내에서 왜 그걸 해야 되냐. 새만금 내에서 양식업하고 조력하고 이거 하면은 하지 말아야 수질에 될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러면 수질이 당장 악화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양식업을 양식업도 수질을 컨트롤하면서 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이윤을 배반돼 너무 적정량이죠. 너무나 많이 하면 안 되죠. 그걸 밖에다 하면 왜 안 되냐 이거죠. 밖에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밖에다 할 수 있고 안에다 할 수 있고 밖에 다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만금 새만금 사업의 수질이 문제가 되고 있으면 수질부터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려면 양식업이나 조력 발전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정말 어민들을 위한다면 전라북도에서 새만금 밖에 양식업이나 수산업 부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전라북도가 이때까지 노력을 딴 거는 많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쪽으로는 너무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가면 전라북도가 언제 남을 앞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남의 뒤만 따라가야 되고 30년 전의 컨셉으로 계속 가면은요. 전라북도 잘 살 수 없어요. 환경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젠 새로운 세상에 후지 TV 같은 데도 후지 필름 같은 데도 그 필름이 잘 팔린다고 해서 디지털 카메라 안 나와서 망했잖아요. 세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의 컨셉을 이제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되고 우리도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빨리 바뀌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논의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뀌고 있잖아요. 컨셉을 너무 느려요. 글로벌 신산업의 40년, 50년 후에요. 아니 2040년, 2050년에 우리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 그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계속 기업이 선보라는 기업 아시잖아요. 이번에 최근에 오는데 그 기업이 내년에 작공해서 2025년에 1조의 매출을 올리고. 그건 회사가 벌어가는 돈이고요. 아니, 확실하게 하세요. 삼성이 들어왔을 때 네. 삼성이 여기서 인력을 많이 고용해야지 여기 돈이 되는 거고요. 세금을 많이 내야 고용하는데 세금 깎아주죠. 이 사람들 계속 인력 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이 지역에 많은 이익을 준다는 과거의 컨셉은 이제 바뀌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대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대기업이 잘 살면 직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대기업이 늘어난다고 직업이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요. 예. 이 사람들 세금 깎아달라고 그러고 밖에 나가겠다고 그러고 오히려 협박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 유치 안 할 수 없는 제가 거지 안 하자는 게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하는데 제가 거기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마무리 어업 말씀하시죠. 좋습니다. 예. 어업 좋은데요. 어업을 사실 부흥해야 되는 거 저는 동의하는데 새만금 내는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수질 문제도 있고 복잡하게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우선은 당장에 그렇게 당장에 이득이 온다면 고군산 열도나 거기에 양식이 가도록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할 테니까 네, 그렇게 네. 좀 정부나 도를 설득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같이 노력하시죠. 뭐. 자, 예. 새만금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가 이렇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으로 여러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찌됐든 30년의 시간 짧지 않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시간도 30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변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전라북도가 늘 항상 청사진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익과 함께 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대학교 오창원 교수 그리고 양호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2일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식을 갖고 재생에너지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이번 1구역 준공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2, 3구역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4,300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약 300메가와트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연간 8만여 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를 알리기 위한 공식 캐릭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친근감 있는 호랑이 모양의 캐릭터 세범이는 스카우트가 강조하는 용감함을 상징하고 있고 새로운 새만금, 새끼 호랑이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식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인턴 기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초원 기자, 지금 어딨나요? 뜨거운 열정으로 진실과 팩트만을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새만금으로 턴한 기자 강초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바로 새만금입니다. 강 기자, 지금 대체 왜 새만금까지 가 있는 거죠?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커님, 새만금 사업에 대해 아시나요? 강 기자,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새만금 사업은 전북 군산과 김제, 부안 지역에 거쳐 진행 중인 대한민국 최대 국책 사업으로 사업 지역의 넓이가 무려 서울의 3분의 2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뻥 뚫린 도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동서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직접 축하도 해주고 여러분들께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일단 새만금에 갔고 생방송 연결 중이니까 살펴보죠. 이 새만금 동서도로, 정확히 어느 지역을 연결하는 건가요? 새만금 동서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만금 사업지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인데요. 현재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만에서부터 김제 신포항까지 이어지는 새만금의 핵심 도로입니다. 지난 2015년에 착공해서 작년 11월 25일에 개통했으니까 올해 11월이 딱 개통 1년이 된 건데요. 원래 신항만에서부터 김제 신포항까지 무려 1시간이나 걸렸지만 이 동서도로를 이용하면 4분의 1, 15분이면 주파가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이 동서도로를 직접 달려보았는데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까지 뻥 뚫리게 해주는 시원한 경관까지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 기자, 김제 신포항까지 연결이 된다고요? 앵커님, 놀라지 마십시오.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건설 중입니다. 그러면 전주에서 새만금까지 30여 분이면 도착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간다는 기분으로 이 전주와 새만금을 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동서도로를 통해 전북이 완벽한 하나의 생활권으로 구성이 되겠네요.
또 이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도로를 통해 한반도가 전 세계와 긴밀히 연결되고요. 오, 강 기자, 오늘 취재 좋았습니다. 앵커님, 저 인턴 졸업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초록 리포터. 네, 새만금 도로교통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만금 도로 상황은 현재도 좋은 편입니다. 앞서 보신 새만금 동서도로가 지난해 개통되면서 새만금 지역을 빠르게 횡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새만금의 교통 상황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새만금의 중심세로 치긴 남북도로가 내년부터 개통되기 때문인데요. 산업연구 용지에서 복합개발 용지를 잇는 12.7km 구간이 내년 말 먼저 개통 예정이고요. 복합개발 용지와 농생명 용지, 관광레저 용지를 연결하는 14.4km 구간이 2023년 중반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개통한 동서도로에 이어 2023년에 남북도로까지 모두 뚫리면 이 넓은 새만금 지역 전체를 3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새만금과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광역도로와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건설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도로 교통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강초록 리포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으로 인턴한 기자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도화지 같은 땅은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채워지고 있을까요?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1년 오늘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공사가 그 첫 삽을 떴습니다. 조수차가 크고 해안 경사가 완만해 바다를 땅으로 만들기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환경 논쟁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사업 중단 사태를 뒤로하고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성되기까지 약 19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라북도 만세! 새만금 만세! 그 사이 간척한 땅을 모두 농지로 만들자던 애초 계획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농지는 물론 수변도시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관광, 산업특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립됐습니다. 총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8조 6천억 원이 투입돼 43% 정도가 완성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완성된 새만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새만금호 수질 악화로 인한 해수 유통 논란 등 반복된 환경 훼손 우려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인의 한과 혼으로 이뤄낸 대역사입니다. 지금 도로와 항만, 철도,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새로운 산업과 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안정적인 정부 지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간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는 정부가 매긴 중요도에 따라 느림과 빠름을 반복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 규모 대비 새만금 예산 비율은 0.12%였는데 한때 0.2%를 넘겼다가 올해는 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내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부터 새만금 예산은 3년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은 30년 전부터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건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국가적 잠재력의 완성이라고 지역민들은 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새만금의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기반이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 방조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열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200억 원을 투자해 시속 80km로 자율군집 주행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장 21km의 실증 도로를 구축합니다. 이 도로는 방조제 하부도로와 영수와 부지를 활용해 차간거리 유지와 신호등 감지 등 운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시스템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을 실증하게 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차세대 태양전지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등은 주식회사 유니테스트와 구부릴 수 있고 발전 효율이 높은
페로브스카트 태양전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새만금 산단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1,200여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3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공장 준공식을 열고 시범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군산공장은 올 연말까지 대형과 중형 버스 그리고 1톤 전기 트럭 2,500여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에디슨 모터스가 당초 계획보다 2달 빨리 준공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자인 에디슨 모터스는 버스와 소형 전기 트럭을 생산합니다. 준공식에서는 군산시가 내고장 생산품으로 첫 구매한 중형 저상버스 5대와 1톤 전기 트럭 1호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중대형 전기버스와 전기 트럭 등 군산 공장에서 생산될 다양한 라인업이 선보였고 새롭게 출시된 1톤 트럭 생산 라인도 공개됐습니다. 한중 합작법인 두 곳이 새만금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C와 제이폴리 주식회사 등 한중 합작법인 두 곳은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내년까지 46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가동하고 12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C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초방막 유리를 생산하고 제이폴리는 기능성 복합수지 생산 기업입니다.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 축조 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저반시설 축조 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5년까지 2,100억 원을 투입해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관련 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부두가 개장하면 176만 톤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어 새만금의 물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지난 2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총 16개 사업 1조 3,60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교통수요 부족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노을대교 건설 등 중요 사업이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결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교통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며 전라북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부안 고창 노을대교를 비롯한 도내 16개 국도와 국지도 계획안이 정부의 신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전체 국도 10조 예산의 10%가 조금 넘는 1조 3천억 원이 전북에 배정돼 교통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북과 관련된 예산은 부안고창 노을대교를 비롯한 16건에 예산은 1조 3,609억 원, 정읍 남원 간 국도 개설 등 도내를 횡단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역별 수건 사업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먼저 20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부안고창 노을대교가 확정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순창에서 구림, 익산 신지에서 영만, 정읍 부전에서 칠보, 남원 호경에서 고기, 완주 소양에서 동상, 무주 설천에서 무풍, 완주 동상에서 진안 주천 구간 등 500억 이상 대형 공사 7건도 성사됐습니다. 남원 200에서 운봉 등 5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7군데 3,404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역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조 3,600억대가 확보가 돼서 사통팔달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 대구선 일부 구간이 전북을 경유하는 것 외에는 손에 쥔 것이 없어 홀대론이 일었던 전북. 하지만 국도와 국지도에서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만간 확정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지역의 요청인 전주 대구와 새만금 남원 간이 포함될지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미래산업기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지난 영상에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운전자 없이 IT 기기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 실험, 생산이 필요한데요. 2018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중대형 상용 자율주행차 연구와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가동되었습니다. 축구장의 약 53배에 달하는 크기로 약 43.5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530억 원을 투자해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미라와 기술협약,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도 협업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 주행 시험장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험장입니다. 이는 새만금의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와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발전 환경을 제공할 것인데요.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인 SNK 모터스는 2020년까지 1,118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1,52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버스 제조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가 600억 원, 초소형 전기차 기업인 대창 모터스가 150억 원, 자동차 부품 기업인 코스텍이 120억 원, 전동 카트, 골프 카트, 배터리 팩 등을 제조 판매하는 MPS 코리아가 1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자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이 우리나라 전기 자율 자동차 산업의 중심 기지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새만금은 전기 자율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원자력 발전소 4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인 4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발전 단지 건설을 위해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금이 유입되고 연 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사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준비되고 변화되는 움직임들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들입니다. 새만금이 그 중심이 되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이 오랜 시간 준비한 변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도시,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세계 미래차 산업의 중심 도시 새만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새만금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도화지 같은 땅은 과연 어떻게 또 얼마나 채워지고 있을까요?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30년 전인 1991년 오늘 전북 군산에서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공사가 그 첫 삽을 떴습니다. 조수차가 크고 해안 경사가 완만해 바다를 땅으로 만들기 가장 유리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환경 논쟁으로 발생한 두 차례의 사업 중단 사태를 뒤로하고 33.9km에 달하는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성되기까지 약 19년이 걸렸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전라북도 만세! 새만금 만세! 그 사이 간척한 땅을 모두 농지로 만들자던 애초 계획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농지는 물론 수변도시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관광, 산업특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재정립됐습니다. 총 사업비 22조 원 가운데 현재까지 약 8조 6천억 원이 투입돼 43% 정도가 완성됐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완성된 새만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새만금호 수질 악화로 인한 해수 유통 논란 등 반복된 환경 훼손 우려는 여전한 숙제입니다. 새만금은 전북인의 한과 혼으로 이뤄낸 대역사입니다. 지금 도로와 항만, 철도, 국제공항이 들어서고 새로운 산업과 도시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안정적인 정부 지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렸다는 게 전라북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간 새만금 사업 추진 속도는 정부가 매긴 중요도에 따라 느림과 빠름을 반복했습니다. 2011년 정부 예산 규모 대비 새만금 예산 비율은 0.12%였는데 한때 0.2%를 넘겼다가 올해는 그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방조제 내부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2019년부터 새만금 예산은 3년 연속 1조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새만금은 30년 전부터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서서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수건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국가적 잠재력의 완성이라고 지역민들은 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새만금의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 기반이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새만금 방조제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착공식을 열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200억 원을 투자해 시속 80km로 자율군집주행 시험이 가능한 국내 최장 21km의 실증 도로를 구축합니다.
이 도로는 방조제 하부도로와 영수와 부지를 활용해 차간거리 유지와 신호등 감지 등 운행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능을 시스템이 주도하는 자율주행을 실질하게 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차세대 태양전지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청과 군산시 등은 주식회사 유니테스트와 구부릴 수 있고 발전 효율이 높은 페로브스카트 태양전지 제조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유니테스트는 새만금 산단 6만 6천여 제곱미터에 1,200여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며 300여 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됩니다.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가 오늘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군산공장 준공식을 열고 시범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군산공장은 올 연말까지 대형과 중형 버스 그리고 1톤 전기 트럭 2,500여 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허윤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한 에디슨 모터스가 당초 계획보다 2달 빨리 준공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자인 에디슨 모터스는 버스와 소형 전기 트럭을 생산합니다. 준공식에서는 군산시가 내고장 생산품으로 첫 구매한 중형 저상버스 5대와 1톤 전기 트럭 1호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중대형 전기버스와 전기 트럭 등 군산 공장에서 생산될 다양한 라인업이 선보였고 새롭게 출시된 1톤 트럭 생산 라인도 공개됐습니다. 한중 합작법인 두 곳이 새만금의 투자 의향을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C와 제이폴리 주식회사 등 한중 합작법인 두 곳은 새만금 개발청과 투자 협약을 맺고 새만금 산업단지에 내년까지 46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가동하고 12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SC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초방막 유리를 생산하고 제이폴리는 기능성 복합수지 생산 기업입니다. 새만금 신항 저반시설 축조공사가 본격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의 부두 2선석을 조성하는 저반시설 축조공사를 발주하고 오는 2025년까지 2,100억 원을 투입해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관련 부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6년 부두가 개장하면 176만 톤 규모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어 새만금의 물류 경쟁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이 지난 28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총 16개 사업 1조 3,609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전라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인구 교통 수요 부족 등 불리한 여건에서도 노을대교 건설 등 중요 사업이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결과로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교통 불편 해소 등이 기대되며 전라북도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할 방침입니다. 부안 고창 노을대교를 비롯한 도내 16개 국도와 국지도 계획안이 정부의 신규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전체 국도 10조 예산의 10%가 조금 넘는 1조 3천억 원이 전북에 배정돼 교통 여건 개선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북과 관련된 예산은 부안고창 노을대교를 비롯한 16건에 예산은 1조 3,609억 원, 정읍 남원간 국도 개설 등 도내를 횡단하는 중장거리 노선은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역별 수건 사업이 적절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먼저 20년 전부터 정부에 건의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던 부안고창 노을대교가 확정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순창에서 구림, 익산 신지에서 영만, 정읍 부전에서 칠보, 남원 호경에서 고기, 완주 소양에서 동상, 무주 설천에서 무풍, 완주 동상에서 진안 주천 구간 등 500억 이상 대형 공사 7건도 성사됐습니다. 남원 200에서 운봉 등 5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도 7군데 3,404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지역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실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1조 3,600억 대가 확보가 돼서 사통팔달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서 전라선 고속화와 광주 대구선 일부 구간이 전북을 경유하는 것 외에는 손에 쥔 것이 없어 홀대론이 일었던 전북. 하지만 국도와 국지도에서는 전체 예산의 10% 이상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조만간 확정될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지역의 요청인 전주 대구와 새만금 남원간이 포함될지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미래산업기지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지난 영상에 이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TV를 통해서 운전자 없이 IT 기기로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연구, 실험, 생산이 필요한데요. 2018년 4월부터 국내 최초로 중대형 상용 자율주행차 연구와 평가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새만금 주행 시험장이 가동되었습니다. 축구장의 약 53배에 달하는 크기로 약 43.5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530억 원을 투자해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링 기업 미라와 기술협약,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등 국내 완성차 및 부품업체와도 협업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내 주행 시험장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시험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험장입니다. 이는 새만금의 자율주행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와 전기 자동차 등 미래형 자동차 발전 환경을 제공할 것인데요. 전기 자동차 생산업체인 SNK 모터스는 2020년까지 1,118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산업단지에 전기 자동차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면 1,52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또한 전기버스 제조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가 600억 원, 초소형 전기차 기업인 대창 모터스가 150억 원, 자동차 부품 기업인 코스텍이 120억 원, 전동 카트, 골프 카트, 배터리 팩 등을 제조 판매하는 MPS 코리아가 100억 원을 2022년까지 투자하기로 하는 등 새만금이 우리나라 전기 자율 자동차 산업의 중심 기지로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새만금은 전기 자율 자동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새만금의 원자력 발전소 4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인 4기가와트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발전 단지 건설을 위해 약 10조 원의 민간 투자금이 유입되고 연 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 인력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기업 100개사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서 준비되고 변화되는 움직임들은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들입니다. 새만금이 그 중심이 되어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이 오랜 시간 준비한 변화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도시, 사람과 기술이 어우러진 세계 미래차 산업의 중심 도시 새만금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전하는 새만금의 내일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